은퇴를 앞두고 이제 놀겠다. 라는 다짐을 한순간만큼은 누구나 미래에 대한 희망과 설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정작 은퇴 후의 현실은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곤 하죠. 오늘은 59세 대기업 연구원이었던 한 분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은퇴 준비와 실제 은퇴 후 생활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현실들을 함께 들여다보려고 해요.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내가 은퇴하면이라고 상상해본 그 순간의 설렘과 불안, 그리고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했던 시간들을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은퇴를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단순히 퇴직금이나 연금 계산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오랜 직장 생활 동안 퇴직 후에는 여행, 취미, 가족과의 시간이라는 꿈을 꾸지만 현실은 준비 부족과 예상치 못한 변화로 인해 그 꿈이 쉽게 실현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대기업 연구원처럼 안정적인 직장을 다녔던 분들도 은퇴 후에는 직장에서의 역할 상실, 사회적 네트워크의 단절,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정체성과 자아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 1. 59세 대기업 연구원의 충격적인 은퇴 후 일상. 59세의 한 대기업 연구원, 김모 씨가 겪는 은퇴 전까지 은퇴 후에는 마음껏 놀고 즐기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의 연구와 개발 업무를 마치고 드디어 자유를 만끽할 시간이라고 믿었죠. 그러나 은퇴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자신이 일상에서 느낀 공허함과 방향 상실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의 체계적인 일상과 동료들과의 교류가 사라지면서 갑자기 자신이 누구였는지 잊어버린 듯한 느낌을 받게 된 거예요. 평소 취미로 즐기던 낚시와 골프조차도 그에게는 더 이상 예전의 즐거움을 주지 못했고 오히려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듯한 공허함만을 남겼습니다. 김 씨의 사례는 은퇴 준비 과정에서 단순히 경제적 준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은퇴 후에는 사회적 관계와 정체성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삶의 목적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그가 겪은 충격은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 마주할 수 있는 심리적, 정서적 변화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사례 62세 전직 교사의 새로운 도전과 좌절. 또 다른 예로 62세의 전직 초등학교 교사 박모 씨가 겪는 은퇴 후 새로운 도전을 위해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평소 교육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박 씨는 은퇴 후에도 자신의 경험을 살려 학생들에게 멘토링을 해줄 수 있다는 기대를 품고 있었죠. 그러나 현실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오랜 기간 정해진 교과 과정과 규칙에 맞춰 생활하던 박 씨는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활발하게 참여했지만 점차 자신의 의견이 묻어나지 않는 환경에 좌절감을 느끼며 이게 내가 꿈꾸던 은퇴 후의 삶이었나? 라는 의문을 품게 되었어요. 박 씨의 경우처럼 은퇴 후에도 내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기대가 있었지만 실제 상황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 사회활동에 뛰어들기 전에 자신에게 맞는 역할과 환경을 충분히 탐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사례 3. 57세 자영업자의 자유와 고독 사이. 마지막으로 57세 자영업자 이모 씨가 겪는 은퇴를 앞두고 오랜 기간 꾸준히 준비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은퇴 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경제적 자립을 위해 부지런히 일해왔어요. 하지만 은퇴 후 예상치 못한 것은 바로 고독이었습니다. 자영업자로서 많은 사람들과 매일같이 소통해왔던 이 씨는 은퇴 후에 접하게 된 정적과 고독 속에서 점차 심리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친구나 지인들과의 관계도 서서히 멀어지고 자신을 돌봐줄 가족마저 없거나 먼 곳에 있는 경우 경제적인 준비만큼이나 인간관계의 관리와 정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 씨의 경험은 은퇴를 준비할 때 경제적 계획 외에도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위한 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은퇴 후에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이나 취미생활의 발전 등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은퇴 준비에 대한 정보와 재현. 이처럼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보았을 때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놀겠다는 기대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은퇴 준비는 경제적인 계획뿐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준비를 함께 해야 합니다. 우선, 은퇴 후의 정체성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관심사와 취미, 그리고 사회적 역할에 대해 고민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김 씨처럼 기존의 직장 생활에서 얻었던 소속감과 의미를 다른 활동이나 봉사, 동호회 활동 등을 통해 재구성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박 씨의 사례에서 보듯이 새로운 환경에 뛰어들기 전에 충분한 정보 수집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 참여하고자 하는 활동이나 사회적 모임이 자신의 성향과 맞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미리 고민하고 주변 사람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씨와 같이 은퇴 후에 고독 문제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부터 지속적으로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 가족, 동료 등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은퇴 후에도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모임이나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습관을 들이면 은퇴 후에도 외로움을 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은퇴라는 새로운 장을 맞이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준비입니다. 물론 인생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로 가득 차 있기에 완벽한 준비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다양한 측면에서 준비를 해두면 은퇴 후의 삶에서 겪을 수 있는 충격이나 실망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은퇴 생활은 단순히 물질적 여유나 자유로운 시간만이 아니라 자신을 잃지 않고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한 3가지 사례는 각기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은퇴 후에 마주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대기업 연구원 김 씨는 직장에서의 정체성을 잃으며 생긴 공허함에, 전직 교사 박 씨는 사회 참여에 따른 좌절감에, 그리고 자영업자 이 씨는 고독과 인간관계의 부재에 시달렸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며 은퇴 준비에 있어서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사회적 준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여러분도 혹시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자신만의 은퇴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제 놀겠다 라는 단순한 구호 대신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은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준비된 은퇴 생활은 비록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의지를 심어줄 것입니다. 결국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각자의 경험과 배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영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주변을 살펴보면 은퇴 이후에도 계속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죠? 저만 해도 부모님 세대를 보면서 나중에 나도 퇴직하면 어떤 모습일까? 하고 걱정이 들 때가 많아요. 사실 평생 열심히 일하고 나라에서 주는 연금이나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조금은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겠다 하는 게 많은 분들의 바람이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연금을 받아도 생활비가 모자라고 갑자기 병원 갈 일이 생기면 쓸 돈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연금 가지고는 도저히 못 살겠다. 지금이라도 뭔가 더 해야 하지 않겠냐 하면서 걱정이 끊이지 않아요. 오늘은 실제로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겪고 있는 노후 생활의 현실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려 해요. 예전에 비해 의료 기술이 발전해서 평균 수명은 늘어나고 있는데 정작 은퇴 후 소득은 충분치 않다 보니 고민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래도 연금 정도면 버틸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막상 은퇴하고 보니까 도저히 이건 안 되겠는데 싶어서 허둥지둥 동분서주 하시는 거죠. 이렇게 연금이 실제 생활비로는 빠듯하다는 이야기를 거리나 시장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데 오늘은 3분의 사례를 통해 함께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 사례, 65세 김영수 어르신의 연금 부족 체감기. 김영수 어르신 가명, 65세은 60세 때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했어요. 그래도 꽤 큰 회사에서 오래 근무했고 국민연금도 꼬박꼬박 냈으니까 은퇴 후엔 편하진 않아도 어느 정도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겠다라고 기대하셨다네요. 그런데 막상 퇴직 후 받아보니 국민연금과
퇴직금으로 얻는 이자, 수입만으로는 월 생활비 충당이 상당히 빠듯했다고 합니다. 한 달에 내가 쓰는 돈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계산해보니까 딱히 사치 부리는 것도 아닌데도 팍팍해요. 공과금이랑 식비, 병원비만 나가도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김 어르신께서는 퇴직 후 5년 동안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 줄 알았대요. 왜냐하면 적금이랑 퇴직금, 그리고 전세로 살던 집에 보증금을 굴려서 받는 이자 정도면 중간 정도의 생활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늘 나와요. 예를 들어 아픈 곳이 생겨서 병원비가 급하게 들어가거나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목돈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또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연금액은 크게 오르지 않으니 상대적으로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느낌이 드는 거죠. 김 어르신은 결국 가끔씩 동네 슈퍼에서 알바하거나 공공근로 같은 일자리라도 구해서 생계에 보태고 계십니다. 정말 젊을 때 생각했던 은퇴 후 여유로운 삶과는 거리가 멀죠. 하지만 그래도 이게 어디냐. 지금이라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으니 다행이다 라고 말씀하시곤 해요. 이 두 번째 사례, 70세 박미숙 어르신의 주거 문제 고민. 박미숙 어르신 가명, 70세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홀로 자녀를 키우셨다고 해요. 그래서 노후 대비라고 따로 준비할 여유가 없었대요. 아이 공부시키고 생활비 마련하기에 급급해서 국민연금 가입도 꾸준히 못했고 사적인 연금은 꿈도 못 꿨다고 하시더라고요. 공부 좀 더 시켜주고 싶어서 학원비 대느라 또 그때그때 월세 내면서 버티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와 연금만큼은 받아야지 싶어서 뒤늦게 국민연금 보험료도 내봤는데 워낙 납부 기간이 짧으니 몇 푼 안 되잖아요. 게다가 박 어르신은 현재 월세로 지내고 계시는데 이 월세가 은근히 부담이 크다고 하십니다. 1인 가구 시니어들이 겪는 대표적인 문제가 주거 비용이라는데 실제로 느끼시기에 매달 월세가 나가는 게 너무 아깝고 하지만 다른 대안이 잘 안 보여서 고민이 깊다고 해요. 나이 들어서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가려니 겁도 나고 여기 있는 친척이나 지인들하고 떨어지기 싫기도 하고 그냥 아주 작은 고시원 같은 데로 들어가자니 숨 막힐 것 같고 고민이에요. 자식들도 요즘 생활이 빠듯해서 크게 도움받기 어렵고 결국 내가 손 벌리지 않고 살아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이런 이유로 박 어르신은 부업 삼아 반찬 가게를 간간히 열어서 돈을 버시거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활동해 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70대에 새롭게 기술 배워서 일한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다. 체력도 고갈되고 마음도 지친다라고 한숨을 쉬시더군요. 3번째 사례, 62세 이정호 어르신의 은퇴 준비 후에. 이정호 어르신 가명, 62세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준비를 한 편이라고 하셔서 저는 처음엔 그래도 이분은 꽤 괜찮겠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야기를 들어보니 생각보다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퇴직 전에 개인연금도 좀 들었고 적금이나 펀드도 가입해 두셨거든요. 그런데 퇴직 직후 집안에 큰 병원비 지출이 있었고 투자했던 펀드가 원금 손실을 보고 말았습니다. 내가 그때 너무 욕심 부린 걸까요? 은퇴하고 돈 벌 여력은 줄어드는데 그때 손해본 걸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무척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애들한테도 미안해서 뭐라 말도 못하겠어요. 이정호 어르신은 지금도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준비를 많이 해뒀다라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막상 막대한 의료비와 투자 손실이 동시에 탁 치니 생각지도 못한 재정적 위기를 겪게 되었다고 해요. 그 결과 지금은 사실상 개인연금 월 수령액으로만 생활하기 빠듯해서 추가로 재취업을 알아보시거나 주말 농장 같은 거라도 해서 식비를 아껴보려고 노력 중이랍니다. 주위에 보면 그래도 당신은 준비 많이 했잖아 이렇게들 말하시는데 막상 그 준비가 예상 밖의 상황에 한 번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걸 몸소 체감 중입니다. 노후 준비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위 세 사례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우리나라 국민연금이든 개인연금이든 혹은 퇴직금이든 적절한 노후 자금이 확보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변수가 너무나 많아요. 의료비, 자녀 결혼 자금, 생활비 인상, 주거비 문제, 물가 상승 같은 예기치 못한 일들이 한꺼번에 탁 치면 누구라도 당황할 수밖에 없죠. 실제로 많은 60대 이상 시니어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젊을 때 더 많이 대비했어야 하는데 그때는 시간이 많고 무엇이든 가능해 보였으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라는 후회입니다. 특히 예전엔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던 시기라 어느 정도 회사 다니고 퇴직금과 국민연금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하신 분들도 많았지만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어요. 물론 이미 은퇴가 임박했거나 은퇴하신 분들은 이제 와서 어쩌라는 말이냐 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정부에서도 경력 단절 시니어를 위한 일자리 지원 사업이나 주거, 취약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기초연금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이 관심을 갖고 주변 정보를 열심히 모으셔야 해요. 동주민센터나 시군구청 복지과에 가면 의외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와 정보가 많거든요. 또 요즘은 시니어 취업 포털 사이트도 늘어나고 있어서 전문직이 아니더라도 가능한 일자리를 찾는 분들이 계세요. 한편으로는 아직 은퇴 전인 분들 혹은 아직 50대에 접어들지 않은 분들이라면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을 때 다중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는 게 좋아요. 연금만 믿기보다는 부동산, 금융투자, 건강관리 등 여러 방면으로 준비해두면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리한 투자로 갑작스러운 손실을 보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수익률이 높아 보인다고 덜컥 투자했다가 은퇴 후에는 복구할 시간이 부족해 크게 낭패를 볼 수 있거든요. 마무리하며 우리가 모두 노후에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꿈이 있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평균 수명은 길어졌지만 그 긴 노후를 지탱할 만한 재정적 기반이나 정책적인 지원이 아직 완전히 안정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연금으로 못 산다 라고 호소하는 시니어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나름의 해답을 찾아 움직이는 어르신들도 많아요. 앞서 말씀드린 김영수, 박미숙, 이정호 어르신처럼 각자의 사정은 다르지만 부업이든 재취업이든 아니면 제도적인 지원을 찾아보든 최선을 다해 방안을 마련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모두 이런 사례를 통해 교훈을 얻고 아직 준비할 시간이 있는 분들은 미리미리 대비하고 이미 은퇴하신 분들도 자존심만 세우지 말고 주변과 정보를 나누고 제도적 혜택도 찾아보면 좋겠어요. 결국 노후 준비란 건 한 번에 끝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인생 전반에 걸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돈 문제만이 아니라 건강, 주거, 사회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챙겨야 해요. 그렇게 조금씩 한 발 한 발 대비해 나가면 연금만으로 못 살겠다라는 막막함이 조금은 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여전히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서로 사례도 나누고 정보도 나누다 보면 분명 돌파구는 있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도 주변 어르신들의 현실을 한 번 더 살펴보고 혹시라도 도움이 될 만한 제도나 일자리 정보, 건강관리법 등을 공유해 보세요. 작은 나눔과 정보 교류가 모여서 우리 사회의 시니어들이 더 안정적으로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길 진심으로 바랄 뿐입니다. 돈만 있으면 노후는 편안할 줄 알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허전하고 힘들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10억 있으면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겠지. 월 300만 원씩 써도 30년 넘게 살 수 있잖아. 이론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은퇴 후의 삶은 단순한 숫자, 계산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말을 우리는 수없이 들었지만 막상 직접 겪기 전까지 그 말의 무게를 실감하지 못합니다. 오늘은 은퇴 후 10억을 가지고도 편하지 않았던 60대 부부의 실제 사연과 우리가 미리 알아야 할 노후의 진실 그리고 꼭 준비해야 할 3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례 1. 돈은 있었지만 대화가 없었습니다. 서울 거주 63세 강씨 부부. 강씨 부부는 퇴직금과 아파트 매매 차익을 합쳐 10억을 손에 쥐었습니다. 이제 좀 쉬자. 둘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보자. 그렇게 말하던 두 사람은 은퇴 후 1년 만에 각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하루 종일 TV만 보고 아내는 문화센터와 카페를 전전합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말이 없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 같이 등산이라도 갈래? 남편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피곤해.
그냥 나 혼자 있을게. 돈은 있었지만 함께 사는 방법을 준비하지 못했던 겁니다. 함께할 공통의 취미, 생활 루틴, 대화의 여지 없이 각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 두 사람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우린 돈보다 말이 온기 하나가 더 필요했어요. 사례 2. 생활비보다 심리적 불안이 더 컸어요. 경기용인 68세 이씨 부부. 이씨 부부는 자녀도 출가했고 빚도 없었습니다. 퇴직금과 노후 자금으로 넉넉한 10억이 준비되어 있었죠. 문제는 쓴다는 것이 너무 두려워졌다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혹시 내가 오래 살면? 병이라도 나면? 지금 돈 쓰면 나중에 굶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부부를 지배했습니다. 병원비, 자녀의 돌발 지원, 예상 못한 물가 상승. 머릿속엔 온통 불확실한 미래가 떠다녔습니다. 결국 이씨 부부는 아무것도 즐기지 못했습니다. 돈은 있었지만 심리적 빈곤 속에서 지냈고 아내는 우울증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 부부는 말합니다. 노후는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쓸 줄 아는 연습도 반드시 필요해요. 사례 3. 건강이 무너지니 돈이 무용지물이더군요. 전북 전주 66세 박씨 부부. 박씨 부부는 은퇴 직후부터 여행을 다녔습니다. 동남아, 유럽 전국 방방곡곡. 자녀들도 잘 컸고 여유도 있어 부러움의 대상이었죠. 그런데 남편이 허리 디스크로 병원 신세를 지기 시작하더니 곧 고혈압, 당뇨 진단까지 이어졌습니다. 여행은커녕 병원비만 월 수십만 원, 식단, 운동, 약물 복용에 매달려야 했죠. 문제는 아내의 고립감이었습니다. 남편은 누워있고 난 누구랑 얘기해야 하죠? 친구들도 하나둘씩 건강이 나빠졌고 의지할 곳 없는 노후는 생각보다 훨씬 외로웠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건 건강이라는 걸. 이 부부는 절절히 느꼈습니다. 돈으로 병을 막을 수 없고 외로움을 막을 수도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진짜 준비해야 할 노후의 세 가지. 1. 같이 나이 들 관계를 준비하라. 은퇴 후는 둘이 다시 연습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함께할 취미, 대화, 공간의 거리까지 다시 맞춰야 하죠. 돈만큼이나 중요한 건 심리적 거리입니다. 또 준비 팁 함께 걷기, 요리하기, 가벼운 여행 등. 생활 속 소통 루틴을 만들자. 2. 돈을 쓸 기준을 세워라. 막연한 불안은 노후를 움츠리게 합니다. 얼마를 써야 안심될까? 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중요한 건 정해진 기준과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야 돈이 삶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지지하는 수단이 됩니다. 준비 팁월 고정 지출, 비상자금, 여가비 등을 항목별로 구분해 예산표를 만들어 두자. 3. 건강 루틴을 돈보다 먼저 챙겨라. 매일 걷기, 제때 잠자기, 식사 조절. 이 단순한 습관이 수천만 원의 치료비보다 효과적입니다. 운동, 정기검진, 심리 안정까지 포함한 내 몸을 돌보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준비 팁 아침 스트레칭, 주 3회 30분 운동, 6개월마다 건강검진은 필수. 마무리하며 10억 있어도 왜 이렇게 힘들까? 그 질문엔 결국 돈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관계, 불안, 건강. 이 세 가지를 놓치면 아무리 많은 돈도 삶을 따뜻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지금 준비하세요. 돈이 있는데도 불행한 노후를 피하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건 숫자 아닌 삶의 균형입니다. 당신의 노후가 숫자가 아닌 행복으로 채워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10억 있어도 왜 이렇게 힘들까? 은퇴자들이 직접 겪은 노후 불편의 진짜 이유와 그 해결책. 한국 사회에서 은퇴를 준비할 때 많은 이들이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10억. 10억이면 불안하지 않겠다. 10억만 있으면 노후는 해결될 거야. 그러나 현장에서 수많은 은퇴자들과 상담하고 연구해 본 결과 10억이라는 자산은 안정감을 줄 수는 있어도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자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서적 고립, 심리적 불안, 부부 갈등, 건강 문제 등으로 고통받는 60대 이상 은퇴자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은 10억 자산을 보유한 은퇴자들이 실제로 겪는 노후의 불편과 그에 따른 실질적인 대처 전략을 전문가의 관점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1. 심리적 빈곤. 돈은 있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죠?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10억이라는 자산이 있다고 해도 내가 얼마나 살까? 병원비, 요양비, 자녀 지원금은 얼마나 들까? 물가가 오르면 지금 계산은 무의미한 거 아냐? 이런 걱정은 자산 규모와 무관하게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에 따르면 60대 이상 고자산층 은퇴자의 약 43%가 자산이 충분하지만 노후가 불안하다고 응답했습니다. 해결책은 자산에 대한 심리적 통제권을 갖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니라 쓴다, 안 쓴다의 기준이 명확한 계획을 세움으로써 가능합니다. 월별 생활비 예산표 작성, 의료요양주거비 분리 설계, 지출 가능한 한도 설정. 이런 기초 계획이 있어야 쓸 때 불안하지 않은 상태가 유지됩니다. 2. 건강 불안 돈보다 몸이 먼저 무너집니다. 두 번째로 가장 많이 호소하는 문제는 건강입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말합니다. 돈이 있어도 병원 신세지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 노후의 삶에서 건강은 조건이 아닌 전제입니다. 질병이 생기면 삶의 질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여행, 외출, 식사, 대화 모든 게 제한되죠. 게다가 질병은 또 다른 불안을 낳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후 의료비는 평균적으로 연간 약 400만 원 이상이 소요되며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2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해결책은 자산보다 중요한 건 건강 루틴의 습관화입니다. 매일 30분 이상 걷기, 정기검진 6개월을 연애 1회, 스트레스 관리와 수면 안정, 규칙적인 식단 관리. 건강은 갑자기 좋아지지 않습니다. 은퇴 전부터 시작해야 노후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3. 관계의 공백 부부인데 남보다 멀어요. 많은 부부가 은퇴 이후 서로 낯선 사람이 됩니다. 직장이라는 바깥 활동이 없어진 뒤 하루 종일 마주 보게 되면 갈등이 생기거나 대화가 단절됩니다. 심지어 혼자 있는 것보다 더 외로운 부부 관계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한 여론조사 기관에 따르면 60대 이상 부부의 약 37%가 은퇴 이후 배우자와의 관계가 악화됐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부부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정서적 고립으로 이어지고 우울증 무기력증을 유발합니다. 해결책은 공동의 시간 설계가 필요합니다.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취미 만들기, 걷기, 여행, 요리 등 각자의 시간을 존중하면서도 공유 시간을 규칙화. 가족이 아닌 제3의 관계망 동호회, 지역 모임 등 형성. 관계의 질은 노후 행복의 가장 강력한 변수입니다. 돈보다 사람, 특히 함께 나이 들어갈 파트너와의 관계 관리가 핵심입니다. 결론, 돈이 전부가 아닌 노후의 3가지 진짜 자산. 지금까지 10억을 가지고도 불편했던 은퇴자들의 사례와 그 원인을 살펴봤습니다. 공통적으로 드러난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짜 자산 설명 준비 방법. 심리적 안정, 돈을 어떻게 쓰고 조절할지 명확한 기준이 있을 때 생깁니다. 예산 설계, 금융 상담, 자산관리 계획 수립. 건강 습관, 건강이 무너지면 자산도, 여가도, 관계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걷기, 검진, 식습관 개선, 건강일지 작성. 인간관계, 부부, 가족, 친구와의 정서적 유대가 삶의 만족도를 결정합니다. 취미 공유, 소통 훈련, 외부 커뮤니티 참여. 전문가의 조언. 노후는 총액보다 계획이 중요합니다. 10억이든 3억이든 어떻게 분배하고 쓰느냐가 핵심입니다. 지금 당장 건강 루틴을 만드세요. 기초 체력이 은퇴 후 10년을 좌우합니다. 2주만 누워 있어도 근육이 30% 이상 감소한다는 건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은퇴 후에도 인간관계는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누군가와 소통하고 웃을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진짜 자산입니다. 마무리하며 10억 있어도 왜 이렇게 힘들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합니다. 노후는 돈의 크기보다 삶의 균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엔 아무리 많은 자산이 있어도 마음은 공허하고 건강은 버겁고 관계는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돈만이 아닌 삶 전체를 설계하는 진짜 은퇴 준비를 시작하세요. 그것이 후회 없는 노후의 첫걸음입니다.
1억으로 월 200만 원 가능? 은퇴 후 배당금으로 평생 월급 받는 법. 이제 일은 그만하고 편하게 살고 싶다. 정년 퇴직을 앞둔 사람이라면 한 번쯤 해봤을 생각이죠. 하지만 막상 회사를 떠나고 나면 현실은 냉혹합니다. 통장에 지키던 월급은 뚝 끊기고 건강보험료며 각종 생활비는 그대로입니다. 그럼 다들 퇴직하고 뭘로 사냐고요? 연금이든 임대수익이든 아니면 배당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나도 은퇴하고 배당금으로 한 달에 200만 원씩 받으면서 살 수 있을까? 정답부터 말하자면 가능은 합니다. 단 몇 가지 조건과 전략이 필요해요. 오늘은 1억 원으로 은퇴 후 배당연금 인생을 시작하는 현실적인 방법을 실제 사례와 함께 풀어드릴게요. 1. 배당금으로 사는 삶 진짜 가능할까? 우선 배당이 뭔지부터 간단히 짚고 가죠. 배당은 회사가 이익을 내면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돈입니다. 우리가 주식을 사면 그 기업의 주주가 되는 거고요. 그럼 어떤 회사는 주식을 가지고만 있어도 매년 46%, 많게는 810%의 수익을 현금으로 챙겨줍니다. 이걸 잘 활용하면 일하지 않아도 매달 월급처럼 통장에 돈이 꽂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1억 원으로 어느 정도 배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연 5% 수익률 기준 연 500만 원 월 약 41만 원. 연 10% 수익률 기준 연 1000만 원 월 약 83만 원. 200만 원 받으려면 대략 2억 4천만 원 5억 원이 필요하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배당 수익률을 높이는 전략입니다. 즉, 무조건 은행처럼 안전한 종목만 들고 있을 게 아니라 검증된 고배당 종목이나 ETF에 분산 투자하면 실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실제 사례로 보는 배당금 인생. 사례 1. 63세 김 부장 1억 2천으로 매달 85만 원. 김 부장은 대기업에서 퇴직 후 실업급여 9개월 받고 고민이 많았죠. 이젠 어디 취직도 안 되고 그렇다고 아무 준비도 없고. 그가 택한 건 퇴직금 중 일부를 활용해 고배당 ETF에 SCHD, HDV, TLT 등 미국 ETF에 투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1억 2천만 원으로 연 6.8% 수익률을 내며 매달 세후 약 85만 원의 배당금을 받고 있어요. 아내랑 외식비, 핸드폰 요금 정도는 배당으로 해결돼서 심리적 여유가 생겼다고 말하더라고요. 사례 2. 59세 박 사장 배당으로 해외여행까지. 자영업 20년 하고 폐업한 박 사장. 퇴직금도 없고 연금도 적었죠. 그가 선택한 건 배당 성장주 투자였습니다. 처음엔 삼성전자, KT&G, 포스코 같은 배당주 위주로 시작했는데 꾸준히 리밸런싱하며 포트폴리오를 늘렸습니다. 지금은 총 2억 투자로 매달 평균 130만 원 정도 받고 있어요. 주식에 매일 매달리는 게 아니라 배당 캘린더만 보고 움직이니 스트레스가 덜하다며 최근에는 그 돈으로 제주도도 다녀왔다고 하네요. 사례 3. 66세임 교사 교직 연금 배당으로 여유로운 삶. 정년 퇴직 후 국민연금과 교직연금으로도 살 수 있었지만 늘 플랜 B를 준비했던 임 교사는 10여 년 전부터 배당주 펀드에 꾸준히 적립했어요. 총 1억 5천 정도 모였고 지금은 매달 약 95만 원 정도 배당이 통장에 들어옵니다. 연금에만 의존하면 불안하더라. 배당 덕분에 손주 용돈도 걱정 없고 아내랑 문화생활도 더 풍요롭게 하고 있다고요. 3. 1억으로 배당 연금 만들기 어떻게 시작할까? 이제 본론입니다. 나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하지? 라는 분들을 위해 현실적인 3단계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STP 1. 고배당 ETF에 분산 투자하라. 직접 종목을 고르는 게 어렵다면 ETF가 정답입니다. 국내 KODX 고배당, TIGR 배당 성장, 해외 SCHD VYM, HDV 등. 이 ETF들은 안정성과 수익률 모두를 갖춘 상품으로 장기적으로 연 46% 배당도 가능합니다. STP, 환율과 세금도 고려하라. 해외 ETF는 배당 소득세 환전 수수료를 감안해야 합니다. 하지만 배당 지급이 꾸준하고 물가 상승률을 상회하는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어요. 국내 ETF는 세금이 단순하지만 수익률은 다소 낮을 수 있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춰 조합하세요. STP3. 배당 캘린더를 활용하라. 월별로 배당을 나눠주는 종목에 분산 투자하면 매달 현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기업은 3월, 비기업은 6월, 시기업은 9월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면 진짜 월급처럼 배당금을 받는 삶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중요한 건 수익보다 지속성. 배당금으로 먹고 사는 인생 절대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한탕주의가 아니라 5년 10년 장기 전략으로 꾸준히 쌓아가는 마음이에요. 1억으로 월 200만원? 단숨엔 어렵겠지만 1억으로 80만원, 2억으로 150만원, 그리고 연금과 병행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그림입니다. 일이 없어도 매달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그 안정감, 그게 바로 은퇴 후 진짜 자유 아닐까요? 은퇴 후 진짜 자유는 배당금보다 심리적 안정감에서 온다. 경제적 여유가 우리의 뇌와 몸에 미치는 놀라운 영향. 앞에서 말했듯 배당금으로 매달 일정한 수입이 들어온다는 건 단순히 돈 이상의 가치를 줍니다. 그게 바로 심리적 안정감, 그리고 건강한 노후를 설계하는 힘입니다. 1. 예측 가능한 소득이 뇌를 안정시킨다. 하버드대 심리학자 셜리 테일러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뇌는 예측 가능한 수입이 있을 때 전두엽의 불안 반응이 현저히 낮아진다고 합니다. 전두엽은 집중력, 판단력,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부위인데 이 기능이 안정되면 우울감이나 조급증, 분노 감정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즉 매달 일정한 배당금이 들어오면 이번 달은 어떻게 살아야 하지? 다음 달 카드값은? 같은 생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정신적으로 훨씬 더 여유롭고 창의적이며 건강한 생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2. 심리적 안정은 질병 예방 효과까지 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정신적 안정이 신체 건강과 직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영국의 한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서는 정기적 수입이 있는 노년층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28% 낮았고 우울증 진단율은 34% 낮게 나왔다는 결과가 있어요. 특히 고정 수입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뇌에서 세로토닌과 도파민이라는 안정감 호르몬이 활성화되며 이는 혈압, 면역력, 수면 질에도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밝혀졌습니다. 한마디로 배당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버팀목이 되는 거죠. 3. 경제적 자율성이 노후의 행복감을 좌우한다. 2021년 OECD가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은퇴 후 삶의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돈을 쓸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행복 지수는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2.7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자기 통제감 셀프 마이너스 컨트롤, 선택의 자유 오타너미, 그리고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심리적 만족감이 핵심이었습니다. 배당금은 그런 경제적 자율성을 만들어주는 좋은 도구입니다. 누가 시키는 일이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내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은퇴 후의 삶을 꾸려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결론은 1억으로 월 200만원 현실 가능합니까? 가능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 인생은 단순히 돈 문제를 넘어서 뇌를 안정시키고 건강을 지켜주고 노후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지금 1억이 없더라도 지금부터 준비하면 향후 1015년 안에 나만의 배당 월급을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속성, 분산, 그리고 장기 전략입니다.